오늘은 의문의 변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 살펴봤던 의문에 대한 체계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시고 다시 한 번 더 문법 문제 중에서 항상 나오고 있는 의문의 변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변동은 총 4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교체, 뭐가 있죠? 첨가, 축약, 탈락이라는 4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교체 위주로 많이 살펴보고 이 3개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파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가 제일 많이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체 부분에서 많이 살펴보죠. 자, 의문의 변동이라는 개념은 다 알다시피 변동은 의문의 현상 중에 변동과 변천이 있거든요. 변천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의문이 변해왔는가를 살펴보는 통시적 연구 방법입니다. 변동은 같은 시대, 공시적인 방법이죠. 공시적, 같은 시대에 우리가 서로 다른 발음의 차이나 발음의 변화를 살펴보는 게 공시적 연구인데, 변동은 우리 시대에 어떤 발음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변동이죠. 변동은 다 알다시피 무슨 변동이 있죠? 자생적 변동이 있고요. 다음에 또 무슨 변동이 있습니까? 결합적 변동이 있습니다. 의문이 원래 타고난 성질 때문에 나타난 변동을 자생적 변동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음 현상들이 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지배하는 게 대표음 현상인데, 가령 우리는 모든 음절은 초성, 다음에 중성, 종성의 3소리를 이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인데 이 초성을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라고 불러요. 이 초성에는 모든 자음이 오죠. 모든 자음이 온다는 것은 맞춤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자음을 다 발음할 수 있다가 초성의 성질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초성의 자음들을 종소에서 넣었더니 제 음가를 다 가지지 못하고 다른 음가로 바뀌어서, 즉 그 음가를 대표하는, 우리 책에도 배웠죠? 비음을 대표하는 뭐로? 피읍이 발음이 안 돼요. 비읍으로 바뀌죠. 그죠? 이런 것들. 히읗이 발음이 안 돼요. 뭐로 바뀌어요? 기억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들이 종성에 있는 원래 타고난 자음의 현상이에요. 그 끝소리라는 자리에서 이 자음은 발음 자기 음가를 유지 못해 라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가는 게 자생적 변동입니다. 결합적 변동은 말 그대로 자음과 자음의 결합, 혹은 모음과 모의 결합, 자음의 결합. 그것이 같은 음절 아닐 수도 있고요. 다른 음절과 만나서도 결합해서 충돌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결합적 변동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아는 구물이라는 발음이 있다 치자. 마지막에 기억과 음절을 경계로 하고 뒤에는 미음을 만나죠? 두 개가 서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게 결합이에요. 만났는데 기억이 제음가를 가지고 발음해야 될 발음인데 뒤에 미음 때문에 제음가가 안 돼요. 그럼 발음 어떻게 납니까? 물로 나죠. 기억이 뭐로 바뀌어요? 이어로 바뀌잖아요. 그치? 이런 현상들이 결합적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결합적 변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무슨 변동이 있습니까? 항상 일어나는 변동이 있고요. 자의적 변동이 있죠.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아는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가 일어날 때가 있고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 방언으로 취급받는 표준 발음이 아닌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발음들이 서로 주고받는 영역, 방언과 표준어가 서로 주고받는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방언의 발음 현상이 표준어에 들어오고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음법의 변동이 되게 많아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교체 현상 중에 가장 첫 번째 현상인 음절의 무슨 규칙? 끝소리 규칙부터 봅시다. 음절의 무슨 규칙? 음절 발음의 기본 단위라 했어요. 음절의 무슨 규칙? 끝소리 규칙. 이것을 EBS에서는 제가 이 용어 좀 안 쓰면 좋겠는데 한자를 굳이 왜 쓰지 모르겠습니다. 평파열음화라고 얘기합니다. 음끝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평파열음화라고 얘기하죠. 음절의 끝소리는 끝소리에 발음될 수 있는 음은 몇 개밖에 없다. 총 7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기역, 다음에 디귿, 비읍, 다음에 울림소리인 니을, 리을, 미음, 이음이 있습니다. 가느다란 물방울이니 그녀다리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구조를 좀 압시다. 이 두 개를 나뉘어야 돼요. 얘는 다 알다시피 평파열음이죠. 그죠? 평파열음입니다.
얘는 뭐예요? 울림소리입니다. 그 중에서 얘를 따로 뭐라 불러요? 대표음이라 부르죠. 얘는 어떤 의문을 대표하지 않아요. 얘들은 그냥 원래 발음되는 거고요. 왜? 울림소리 4개밖에 없으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떤 발음들이 뭐 키역이나 혹은 뭐예요? 히읗 같은 것들이, 쌍기역 같은 것들이 제 음가를 못 가지고 뭐로 바뀌어요? 이로 바뀌죠. 디귿도 많아요. 시옷이나 지읒이나 치읒이나 이딴 애들이 제 음가를 가지지 못하고 뭐로 바뀝니까? 디귿으로 바뀝니다. 얘는 뭐로 바뀌죠? 피읍 같은 거죠. 얘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평파열음이라고 부릅니다. 알고 계시죠? 자, 이런 것들인데 이 굳이 나눈 이유가 뭐냐면 이 의문의 조건에 따라서 울림소리 현상이나 혹은 뭐 되는 소리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림소리는 우리가 많이 하는 비음화나 또는 뭐예요? 유음화 같은 데 영향을 주죠. 물론 이 두 개 자음의 경향으로 뒤에 뭐가 온다면 이가 온다면 니은이 첨가를 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개는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키역, 디귿, 비읍이 올 때 가장 대표적 현상은 뭐가 오는 거죠? 뒤에 되는 소리 4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묶어서 발생하는 게 좋고요. 이걸 동시에 묶으면 끝소리 오는 모든 자음들이잖아요. 이 자음들은 때로는 니은 첨가를 발생하기도 하고요. 사회소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그것들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으니까 두 개를 나눠서 기억하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자 꽃이란 말이 있어. 꽃. 이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발음을 치읓을 발음할 수가 없죠? 그 뭐로 발음됩니까?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왜? 치읓의 대표음이 디귿이니까. 자음표를 보시면 알아요. 치읓을 쭉 내리면 위로 올라가면 그 계열의 제일 윗자리에 디귿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음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하나의 음절에서는. 그런데 이게 뒤에 어떤 조건이 오는가, 어떤 음운 조건이 오는가에 따라서 발음 조건이 달라지죠. 가령 꽃 뒤에 이라는 뭐가 와요? 주격 부사가 왔다 치자. 얘는 빈자리잖아. 모음 빈자리 아닙니까? 근데 어떤 뒤에는 위라는, 그죠? 얘는 뭐예요? 위아래 그 위 있잖아요. 그죠? 실질 형태소가 와요. 실질 형태소란 실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럴 때 발음 현상이 달라지죠. 얘는 빈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치읓이 온다는 것은 원래 쟤를 발음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에 따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 즉 종선 끝소리에서는 자생적 성질 때문에 치읓을 발음할 수가 없는데 빈자리가 있네요? 그럼 마침 빈자리 넘어가면 초성은 모든 발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음가를 발음할 수 있네. 그래서 이걸 발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발음되죠. 꽃이라고 합니다. 즉 뭐가 발생하면 이걸 연음이라고 불러요. 연음, 이어 발음하기 어려워. 얘는 음운 변동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발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라 지음가를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얘는 실질 형태소예요. 그럴 때 다르죠. 얘는 형식 형태소죠. 나중에 따라 형태소는 배울 텐데 조사나 어미 같은 걸 형식 형태소라고 불러요. 의미의 최소 단위가 형태소니까. 얘는 빈자리예요. 그러니까 넣으면 되잖아. 근데 얘는 빈자리라 보지 않습니다. 얘는 실제 의미의 방탄막 같은 게 있어. 그래서 봐봐. 꽃하고 얘가 넘어가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뭐로 바꿔? 디귿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꽃이란 발음이 되고 그것에 빈자리 위가 오는 거예요. 디귿이 뭐예요? 넘어가겠죠. 발음 어떻게 되면 수동 발음은 꽃위가 돼요. 얘는 음절이 끝소리가 발생한 다음에 연음이 된 거고 얘는 그냥 연음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뒤에 오는 조건이에요. 음운 조건을 잘 보고 조고 나서 따지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예외입니다. 얘는 예외예요.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얘는 예외. 그래서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예외라고 불러요. 그런데 옛날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격자음의 탈락을 같이 가르쳤어요. 격자음의 탈락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봤거든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읊다란 말 써. 읊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읊조리다 이게 있죠? 우리 EBS에 나온 교재 중에 읊조리다가 나옵니다. 보통 이걸 얘기할 때 이것 중에 하나가 뭐해서 탈락이 되고, 그죠? 그래서 리을이 탈락되고 피읍이 남고, 이 피읍이 뭐로 바뀌어서 비읍으로 바뀌고, 비읍 뒤에 오는 지읒이 된 소리로 바뀌어라는 이런 규칙을 따르는데 거기서는 약간 다르게 설명하죠. 먼저 피읍을 먼저 뭐로 바뀌어요?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비읍으로 바뀝니다. 알았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이따가 바뀌는 거고 리을이 탈락하는 거나 고른 거나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는가는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문법책에 나온 설명과는 약간 다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음절이 무슨 규칙? 끝소리 규칙입니다. 7개의 자음마로 발음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7개의 자음마로 발음된다라는 걸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되게 먼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뒤에 것에 따라서 먼저 발음이 바뀐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중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주형 뜻을 만났을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만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 뜻을 만났을 때는 영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항상 모든 음변등의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음운동의 기초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영향을 주는 기초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니은참과 같은 게 있습니다. 니은참과 하려면 비음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발생하면 변소리나 혹은 비음화나 유음화의 기본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대표적인 교체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두 현상인 자, 비음화와 유음화를 살펴볼게요. 자, 비음화와 유음화는 옛날엔 동화 현상이라고 부르죠. 비음화라고 부릅니다. 동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 동화란 말은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발음이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발음 방법이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즉 좋은 방법의 동화죠. 저번에 음운의 책에서 배웠죠. 좋은 방법의 동화 배웠습니다. 즉 울림소리가 아닌 게 울림소리로 바뀌고 비음, 콧소리죠. 이게 아닌 게 콧소리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자음표에 보시면 비읍은 제일 밑에 울림소리에 니은이 들어가 있고요. 디귿은 제일 밑에 울림소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니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로 바뀌어요. 아셨죠? 같은 조음이치의 다른 조음 방법인 조음 방법 중에 비음을 선택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비음화는 쉬워요. 뭐랑 관계하는가? 비음이 아닌 음들이 비음을 만났을 때 바뀌는 게 비음화라가 볼 수 있죠. 알았어요? 비음이 된 거 항상 주의해 줍시다. 비음화의 가장 기본적 개념이 뭘까요? 복가나 비음화는 첫 번째 앞말이 뭐로 끝났을 때? 앞말이 기역, 디귿, 비읍. 비음이 아니죠? 평파음이 앞말이라는 것은 앞 음절의 끝소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음, 끝소리 자음, 종성 자음. 울림소리 자음가 나오면 이것들이잖아, 그지? 이것들이 왔는데 뒤에는 뭐가 왔어요? 비음인 뭐가 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비음은 미음과 미음이죠. 미음과 미음이 오면은 다 뭐로 바뀌어요? 다 뭐로 바뀌어요? 기억은 뭐로 바뀝니까? 이음으로. 디귿은 뭐로 바뀌어요? 니은으로. 비음 뭐로 바뀌어요? 니은으로 바뀌는. 이게 비음화의 가장 기본입니다. 알았어? 가장 기본이에요.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앞말이 뭐로 끝나고 앞말이 기역 똑같아. 기역, 디귿, 비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받침의 첫 소리가 뭐가 할 때? 뒷말의 첫 소리가 리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알았죠? 이걸 때는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죠. 자, 대표가 뭐냐면 잘 봐라. 얘는 중요합니다. 섭리란 말이에요. 섭리. 알았죠? 자, 섭리인데 당연히 얘는 비음이 아니죠. 얘도 비음이 아니에요. 비음화가 발생할 조건이 없어요. 이럴 때 이 발음의 경계선에서 얘는 발음 현상 때문에 얘가 먼저 뭐로 바뀌어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요. 리을의 니은은 되기라 부릅니다. 니을의 니은은 되기. 그래서 얘도 일종의 비음하죠.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는 게 원래 비음의 개념이지만 얘도 결국은 비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비음화를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니은이 다시 앞에 무엇을 비음에 영향을 주죠. 비음은 멀쩡한 자음이지만 울린 소리랑 만나면 멀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진이 날 때 나는 지진에 견디고 싶은데 내가 안 떨리고 싶은데 안 떨리나요? 옆에가 떨리면 같이 떨려야 돼요. 울린 소리도 떨림이에요. 진동이기 때문에 공명 현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로 바뀝니까? 미로 바뀌어요. 최종적인 발음은 어떻게 발음됩니까? 섭리. 순서는 1번, 2번으로 바뀌어요. 아셨죠? 이게 리을의 니은 되기 비음하는 새는 사실을 잘 기억해요. 이 비음하는요 좀 떨어져 있어도 바뀌어요. 띄어쓰기 돼 있어도 발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뀝니다. 이게 먼저 뭐로 바뀌어? 니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로 바뀌어요? 몇, 니. 몇이 뭐로 바뀝니까? 디귿으로 바뀌어야겠죠? 그죠? 디귿이 니은자를 뭐로 바뀌어요? 몇, 니.
이것이 뭐로 바뀌어요? 니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받침동 발음은 뭐가 발음입니까? 연, 니가 됩니다. 아셨죠? 요거는 꼭 기억해 봅시다. 이런 문제 대표로 바뀌어야 돼요.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뭐가 있냐면 지금은 앞에가 안 울린 소리일 경우잖아요. 그지? 근데 울림 소리끼리 만나는 것도 비음화인가요? 맞습니다. 울림 소리끼리 만나는 것도 비음화예요. 울림 소리가 뭐가 있죠? 보실까요? 자, 뭐가 있냐면 심, 리 같은 게 있어요. 얘는 비음이에요. 얘는 그런데 유음이에요. 얘 두 개 만나면 누가 더 힘이 세일까? 얘가 더 훨씬 힘이 세요. 그래서 얘를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됩니까? 심, 리라고 합니다. 얘도요. 결국은 유음인 리을이 비음인 리을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뭐로 친다? 비음화로 칩니다. 알았어? 이 세 가지가 비음화의 가장 중요한 현상입니다. 비음화의 가장 중요한 현상입니다. 알았죠? 요걸 기억해 놓읍시다. 특히 얘 내신을 잘 물어볼 수 있고요. 얘도 잘 물어보니까 꼭 기억하자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얘는 비음이 없는데 비음화 발생하고 얘는 비음이 있지만 유음을 비음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그래서 앞에가 미음과 뭐로 나오고 미음과 이음이 나오고 뒷말이 뭐가 나올 때 얘는 어떤 거라고요? 뒷말이 미음과 뭐일 때? 뒷말이 리을 때. 그죠? 리을 때 심리. 그래서 뭐가 있을까 이거? 이거 하나 더 써볼까? 다음역이 있어. 다음역. 다음역이 있죠? 얘도 발음 어떻게 됩니까? 다음역. 이렇게 됩니다. 종로도 마찬가지죠? 종로. 종로. 얘는 다음역. 알았죠? 이 세 가지가 비음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아셨죠? 자, 이게 비음화였습니다. 아셨죠?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유음화가 있습니다. 얘는 어렵지가 않죠? 유음화는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까? 유음화는 반드시 뭐랑 만나야 돼요? 조건이요? 리을과 뭐가 만났을 때? 리을이 만나거나 니은과 뭐가 만났을 때? 리을. 이건 끝소리고 얘는 첫소리예요. 이게 만났을 때 얘들은 뭐로 바뀐다? 리을과 리을로 바뀝니다. 이게 뭐예요? 유음이죠? 유음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동화라고 그러죠? 아까 것들은 서로 다른 자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불완전동화는 얘를 완전동화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유음화라고 부릅니다. 다 알다시피 신라, 칼날 발음을 쓰고 있네요. 권력이 있죠. 얘들은 다 발음이 어떻게 돼요? 신라, 칼날, 다음에 권력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바뀌는데 근데 문제는 유음화 예외가 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에는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신라면이 더 맞겠죠? 다음에 요거는 요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공이란 말이 접사처럼 쓰입니다. 그죠? 그러면 발음 어떻게 될까요? 공권력인가요? 아니에요. 공권력으로 발음합니다. 알았죠? 생산력, 공권력 이런 말들은 대개가 유음화가 예외 현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유음화 예외 현상이 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유음화 예외 현상이 있다. 꼭 기억합시다. 유음화의 예외 현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유음화는 예외 현상이 좀 있는 것은 앞에가 접사처럼 쓰이는 것들, 알았죠? 공권력, 생산력 이런 거 쓰이는 것들이 아니다. 쓰인 것들이 여기 이 접사처럼 쓰인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유음화가 예외가 있습니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아셨어요? 예외가 있다는 거. 유음화 예외만 기억합시다.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한 구조인 된소리 대기 현상이 있어요. 된소리 대기. 학교 문법책에서 된소리 대기를 따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뭐예요? 된소리는 경음이죠? 경음하라고 그러죠? 한자로. EBS가 한자를 되게 좋아하니까 한자를 좀 써봅시다. 경음하라 부릅니다. 된소리 대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된소리 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된소리 여기 볼까요? 자료 어딨죠? 자,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 자, 된소리 현상은 다 아시다시피 무슨 현상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된소리 대기는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네 가지 규칙인데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된소리 되기는 뭐죠? 기역, 디귿, 비읍이 끝소리로 왔을 때 뒤에 붙는 말이 예사소리일 경우에 첫 소리가 예사소리일 경우에 뭐로 바뀌어요? 다 뭐로 바뀐다? 된소리로 바뀐다. 이게 된소리 되겠죠? 가장 많이 나온 얘가 국밥 같은 경우죠. 앞에가 기억 끝났고 뒤가 예사소리예요. 그 발음이 어떻게 나니까? 국밥으로 나죠. 자, 이 된소리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습니다. 된소리 되기에 가장 구체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비읍, 디귿 뒤에 뭐가 오면 예사소리가 오면 된소리 바뀐다. 뭐 입고 옷을 뭐하고 입고 이렇게 나오죠? 옷을 입고 나옵니다. 얘는 항상 일어나요. 결정적 변동이라고 부르죠.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중요한 건데 이게 얘는 어떤 거 어간이건 어미건 관계없이 형태소와 형태소 결합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음이건 어떤 자음끼리의 결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의문 현상이 다 발생해요. 충돌은 다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어간의 뭐가 끝소리가 어간의 끝소리가 뭐로 끝나고 니은이나 뭐로 끝나고 미음으로 끝나는 경우예요. 어간은 동사용사에 변하지 않는 파트입니다. 어간은 동사용사 형용사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어간의 끝소리가 니은과 뭐로 끝나고 미음으로 끝나고 뒤가 예사소리 왔을 때 당연히 어미겠죠. 어미의 뭐 첫 소리가 예사소리일 때 이걸 뭐로 바뀐다? 된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된소리 되기 현상입니다. 널 안고 싶어 할 때 안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안고 알았어? 눈을 뭐하다? 감다 감다 할 때죠. 그죠? 알았죠? 중요한 것은 김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얘는 김밥이 돼서는 안 돼. 얘는 어간이 아니거든요. 명사 명사 결합이잖아. 동사 형사 아니기 때문에 어간이 올 수가 없어요. 어간은 동사 형사 앞에서만 앞부분을 가리키는 거지. 이거 명사가 오는 건 뭐예요? 관계가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된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김밥이라 발음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근데 약간 바뀌었으니까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얘가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안다가 있어. 안다. 너를 뭐 한다? 안다가 있지. 근데 나는 널 안다가 있어. 안다. 이 안다는 똑같은 조건인데요. 발음 어떻게 해요? 안다라 안다. 그죠? 길게 발음하지 하는 것 중에서 발음이 긴 것 중에서 얘는 뭐예요? 예술을 발음하는 거예요. 얘는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외가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일어나고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한자와 뭐가? 한자가 결합하는 말이 있어요. 얘는 되게 헷갈리는데 한자가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도 된소리가 발생합니다. 한자 받침, 한자에 한자 두 말을 결합할 때 앞말의 끝이 끝소리가 리을로 끝나고 뒤가 예사 소리가 올 경우에 그게 뭐로 바뀌어요?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대표 항상 나오는 예시가 나오죠? 갈등이 있어요. 갈등. 바로 어떻게 해요? 갈등. 너의 골수를 떼먹을 거야 할 때 골수 이런 게 있습니다. 알았죠? 자, 네 번째 현상이 있는데 네 번째 현상은 띄어쓰기 돼 있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어려운 말 많이 나오죠?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는데 니은과 니을이 있거든요. 그 중에 니을로 끝나는 말 뭐뭐 할 알죠? 뭐뭐 할 뒤에 오는 예사소리 얘는 뭐로 바뀐다? 된소리로 바뀐다. 알았죠? 되게 명사로 오겠죠? 의존명사 더 많이 옵니다. 내가 갈 것을 발음 어떻게 해요? 갈 것을 이렇게 발음합니다. 알았습니까? 내가 갈 것을 이렇게 발음하죠? 이런 발음이 이제 의존명사 관형형으로 왔을 때 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합니다. 갈 것을 이것도 된소리 바뀌는데 갈 것 갈 것 알았죠? 다음에 먹을 것 이러네요. 먹을 뭐랄 것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이런 발음들이 된소리 되기로 일어납니다. 아셨죠?
대조되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교체 현상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체 현상이 변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죠? 해볼까요? 변수되기에 학생들이 조금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 보는 게 구개엄마가 있어요. 구개엄마. 아니다. 교체 현상에 구개엄마가 있죠? 구개엄마는 끝소리가 디귿과 뭐일 경우에 티읕일 경우에 이게 뭘 만났을 때? 이, 모음 이와 시작되는 말과 만났을 때 문제 얘가 형식 형태 써야 돼요. 조사는 어미 따위해야 돼요. 전미사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로 바뀌어요?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고 얘는 이렇게 되죠. 올라가서 초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돼요? 같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구지는 어떻게 바뀌어요? 구지 이렇게 바뀝니다. 넘어가서 올라가서 초성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이게 구개엄마입니다. 구개엄마입니다. 이 구개엄마는 근대 초기에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 발음이 구개엄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구개엄으로 바뀌면서 구개엄이 이랑 가깝거든요. 발음이 이랑 전설모음 이랑 가까워서 쉽게 발음할 수 있겠네 하고 발음을 했던 겁니다. 아셨죠? 이게 구개엄마로 볼 수 있습니다. 구개엄마 이야기를 잘 정리해 주시고 구개엄마다 알겠습니까? 구개엄마 기억하시고요. 구개엄마는 이거 자체로 문제를 잘 내요. 잘 내기 때문에 구개엄마 현상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요. EBS에서. 그리고 모의고사 많이 합니다. 구개엄마는 모음 자음표를 보시면 비음하나 유음하는 같은 조음 위치에 뭐가? 조음 방법이 바뀌는 건데 구개엄마는요. 조음 위치도 바뀌고 조음 방법도 바뀝니다. 그죠? 구개음으로 발음의 위치가 바뀌고요. 발음 현상도 바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거 말고도 뭐가 있으면 교체는요? 이 교체가 작년까지 EBS가 계속 주장한 게 뭐였냐면 되어가 되여가 되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 이 반모미가 첨가된 거잖아요. 이거 갖다가 반모미가 첨가된 게 아니라 교체 현상이다 본다고 인사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 것들 논의가 되게 많았습니다. 알았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논의는 나중에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체 현상이 총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개를 설명했습니다. 이 교체 현상이 5개는 반드시 동력을 써야 되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이 몸 첨가로 보는 거니까 이 몸 첨가가 아니라 이걸 교체로 보는 건가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교체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개엄마 기억해 주시고요. 구개엄마는 다시 하지만 디귿 티읕이 뭐로 바뀌는 것?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예외가 없죠. 일어나는데 기억하시고요. 자음과 모음 사이라는 특이한 현상이죠. 다른 것들은 자음과 자음 사이에 충돌로 발생하는데 구개엄마는 자음과 모음의 성질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현상, 그죠? 자음과 자음이나 모음과 모음의 현상이 아니라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하는 현상이라는 사실 때문에 특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다음에 표준어는 아닌데 모음동어가 있거든요. 모음동어는 이 모음 역행동어라고 부르죠. 그쵸? 이 모음 역행동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거꾸로 발생합니다. 알았죠? 거꾸로 많이 발생하여 우리가 아는 거 장미가 뭐로 발음되는 거? 쟁이로 발음되는 거. 아기를 뭐로 발음하는 거? 애기로 발음하는 거. 알았어? 에? 아비를 갖다 뭐로 발음하는 거? 애비로 발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몸 역행동어. 왜냐하면 아와 이가 있는데 아, 이는 음운이 되게 많이 심하게 바뀌어요. 모음의 발음이 심하게 바뀌기 때문에 입술의 모양과 혀 위치가 많이 바뀌어야 돼요. 전설몸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입술도 많이 벌렸다가 펴야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랑 가까운 모음이 애거든요. 왜? 아에다가 뭘 첨가한 게 이를 첨가한 게 A잖아요. 당연히 이가 뭐로 바꿔? 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발음이 훨씬 가깝겠죠. 전설모음 바뀝니다. 그래서 이랑 가까운 전설모음으로 바꿔주는 게 뭐예요? 이 몸 역행동어입니다. 알았죠? 장이, 쟁이 이런 건 얘는 뭐예요? 표준어가 아니죠. 비표준어예요. 그런데 이걸 많이 하고 쉽게 발음하다 보니까
이 이몸 역행동화 중에 표준 발음이 되는 게 많아요. 개구쟁이 같은 것도 있고, 알았죠? 이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새 내기 이런 것도 많죠. 낙에서 내기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몸 역행동화 역시도 뭐 때에 따라서는 뭐로 교체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합시다. 죽인다, 쥐긴다, 알았죠? 쥐기다 이런 것들 하는데 이건 표준어가 아니죠. 근데 표준어 된 것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웬만해서 표준 발음이 아니다 라고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걸 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거는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의문 변동 자체만 물어본 경향보다는 이 변동의 성질과 다음에 이것들이 동사 형사의 변화의 성질과 결합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품사편과 연결해서 사고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품사편과 같이 한 번 더 기억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모의고사가 4월 23일입니다. 그 전까지 의문의 가장 기본적인 품사편까지는 제가 올려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문장까지 정확히 해야 되는데 홍문장, 견문장 처리해서 알았어? 다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품사편의 개념도 분명히 잡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것까지는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 주에 두 강 의문 교체, 의문의 변동을 다 정리하고요. 다음 주 초까지 다 품사편의 가장 중요한 수를 두 강으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문법 공부가 되시길 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막 다음 주에 온라인 개강을 하죠. 다들 학교에서 하는데 수업에 집중하시는 건 고3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빈 시간을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을 풀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학생들도 자기 공부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고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되게 많은 시간을 지금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 되게 길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죠. 보통 지금 같으면은 4월 초가 되면은 이제 중간고사 준비를 들어가고 다음에 뭐 생기부라니 거기 들어갈 마지막 3학년 생기부요소를 작성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 고3은 생기부를 작성할 시간이 없어요. 발표나 논문 따위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3학년 생기부가 부실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추구할 바는 정시와 다음에 뭐예요? 논술, 다음에 다양한 요소에서 교과 과정을 높이기 위한 중간고사에 뭐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모두 이번 입시를 현명한 슬기롭게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긴장을 놓아줘서 요즘 많이 놀러 다니더라고요. 마스크 꼭 쓰시고 뭐 롯데월드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게임방 다음에 노래방 꼭 자제하시고요. 식사도 좀 거리를 두고 많이 하시고요. 아셨죠? 조금 학생들끼리도 손 잡고 하는 거, 껴안고 하는 거 좀 자제해 주시고 이런 것들 좀 거리를 두면서 말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하게 잘 지나온 겨울이 슬픔과 아픔에 다시 봄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요. 그리고 올해 1년의 결과물이 입시도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합시다. 슬퍼서는 안 되잖아요. 아름다운 12월. 아름다운 12월. 언젠가부터 아름다운 12월, 아름다운 12월이 아니라 아름다운 11월이 됐죠. 제가 강사생활 오래 했는데 옛날에 12월 달에 수능을 봤기 때문에 아름다운 12월이었어요. 따뜻한 12월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름다운 11월라 많이 얘기합니다. 다시 12월 올라갔으니까 아름다운 12월, 따뜻한 12월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긴장감을 가지시고 공부 시간을 올려야 됩니다. 하루에 적정 시간을 배분해서 국영수 그리고 사과탐을 꼼꼼히 공부하시고 알았죠? 논술 대비하는 것들이 마지막 논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논술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교체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의문 변동 1강을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